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정보는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자,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17일 있었죠. 4월 1일부터 4월 17일간. 이게 2분기였어요. 이때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진행되고 종료됨에 따라서 2분기 손실 보상은 동 17일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다. 2분기가 원래 언제예요? 4, 5, 6월을 보통 우리가 2분기라고 하죠. 그런데 마지막 방역 조치가 4월 1일부터 17일간 있었습니다. 17일 동안. 그래서 이 17일간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이번에 그 2분기 손실보상의 특징이죠. 자, 그럼 언제 지급되느냐?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개시가 된다는 공문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 확대, 이게 뭐예요? 보상률 100%에 최소 금액 100만원, 요거 그대로 유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대상 확대, 보상 수준 상향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고요. 이게 좀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통과됐던 9월 7일에 통과됐던 거는 이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땅땅땅 한 겁니다. 2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을 한 거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분기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라고 되어 있어서 조만간 아마 추석 끝난 다음에 상세 공문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한 번 더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완료되는 뭐가 사전 산정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시스템 구축 등이 완료가 되는 9월 말부터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9월 말부터 신속보상 들어가면 신속보상 아니신 분들은 아마 10월쯤 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한 9월 말부터 10월 이때에 이제는 2분기 손실보상이 들어간다는 거.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간 되실 분들은 이제 상세 내용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시간 되실 분들, 자, 상세 내용 가볼게요. 자, 보상 대상 보겠습니다. 대상. 아까 말씀드렸죠.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요. 4월 1일부터 17일까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분들이에요.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해야 된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기준이 부합해야 됩니다. 자, 4월 1일부터 17일까지의 손실이 나와야 돼요. 어떤 분들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들,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는 대상이고, 1분기와 마찬가지로 중기업인 경우에는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산정 방식도 중요한데요. 자, 똑같아요. 이게 중요한 건 1분기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번 연도 1분기에 받았던 손실보상 계산법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19년 동월 대비 2022년도 일평균 손실액의 방역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 100%, 그래서 그대로 이제는 동일한 산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정률은 100%, 분기별 하한액 1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 핵심이 뭐였냐면 4월 1일부터 17일까지잖아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럼 하한액이 변경될 것이냐, 이게 이제는 관심사였는데 그대로 100만 원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매출 규모가 작아요. 보상금이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4월 1일부터 17일 17일간의 손해다 보니까 보상금이 적게 나온 분들 태반일 겁니다. 그러면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일단 하한액이 100만 원이니까 내가 100만 원보다 적게 손실이 나도 무조건 100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문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매출 규모가 작아서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며 라고 보이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사실 이제 현실로 가보면 17일 동안의 손실 100만 원 더 넘죠, 사실. 그런데
1분기 산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 못 빠지고 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 이하로 받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마저도 일단은 하한액이 100만 원이니까 적어도 1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자, 이거 중요하죠. 손실보상 선지급금 받으신 분들 있죠? 자, 이런 분들 지난 6월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그때 100만 원이었습니다. 선지급금은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100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한 해. 근데 지난 6월에 내가 2분기 선지급을 받았어. 100만 원. 그럼 어떻게 해요? 0원이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번에 나는 120을 받게 됐어요. 근데 내가 선지급 100만 원 받은 게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20만 원만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자, 만약 2022년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이 남은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공문을 그냥 법복한 건가 숫자만 바꾼 건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한액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지급금이 일단은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선지급금이 적어도 100만 원은 나오는데 선지급금이 남나요? 안 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문장이 왜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저는 여러분 혹시나 해석이 되시면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냥 공무원이 복북한 건가? 숫자만 바꿔서 복북했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일단은 최소 금액이 100만 원인데 선지급금 100만 원이었단 말이죠. 그럼 선지급금이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100만 원보단 이상을 받을 텐데 이거는 이제는 과거면 모르겠어요. 과거 손실보상이면 당연히 선지급금이 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 당시 이번에 그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금 100만 원이었거든요. 딱 아무튼 요건 좀 이상합니다. 저는 좀 이상해 보이고 어떤 간에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해볼 건 없어요. 소상공인에게. 아무튼 간에 지난 3개 분기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상 결과 과세 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이 말은 좀 어렵게 해놨어. 추가 지급은 이해되죠. 상계가 뭐예요? 토해내라 이거죠. 이게 토해낸다 그러면 조금 반감이 있을까봐 좀 어려운 한자어로 쓰셨나? 아무튼 간에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 있죠. 오류가 됐어요. 수정신고 됐어요. 그래서 뭐 정산을 다시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더 주거나 그 차액만큼 아니면은 뭐예요? 상계한다. 더 계산해서 어떻게 해요? 받을 건 받겠다. 아마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토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지난 1분기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자, 보상금 신청 시기 나옵니다. 자,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3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신속 지급 여기 나오네요. 9월 말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그래서 9월 말부터 신속 보상이 신청이 되고 보상 신청이 되면 아마 뭐 바로 나오겠죠. 지급이. 실제적으로 아마 신속 보상이 9월 말이라 그러면 신속 보상 아니신 분들은 이제 10월 초 이렇게 이제 스케줄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고해둔 대로 한 10월 달쯤은 손실 보상 2분기께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대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이렇게 끝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봐야 될 거 첫 번째. 자, 2분기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이죠. 이게 이제는 손실보상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방역조치 이행이 없었어요. 정부가 장사하지 마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손실보상은 뭐 특별한 일 아닌 이상 갑자기 정부가 장사하지 마 갑자기 또 코로나가 또 창궐하거나 또 다른 질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소상공인분들한테 장사하지 마 이러기 전까지는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조치 이행받았던 손실보상은
4월 1일부터 17일간이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되는 게 선지급이래. 소급 적용. 소급 적용 얘기는 당연히 공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왜?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해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왜? 법이 개정이 돼야 되죠. 정치권에서 나서줘야 돼요. 지금 정치권에서 나서지 않는 이상은 소급 적용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이에요. 이건 개정사항.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그 예전부터 이번 연도 초부터 대선 끝나면 이거 쑥 사라져간다. 정말 지금 보십시오. 대선 끝나니까 소급 적용 얘기 쏙 들어갔죠. 저라도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소급 적용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소급 적용은 약속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또 정치권에서 약속했었어요. 소급 적용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소상공인분들 이제 장사하느라 바쁘셔서 소상공인 이 손해보상에 대해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소급 적용에 대해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진행돼야 된다. 근데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빨리 논의가 돼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이거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고요. 안타깝죠, 사실. 이제 선거 끝났다 이거죠. 그죠? 정말로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에 이제 올라가죠, 조만간. 그래서 이제는 이게 법이 잘못됐는지 법이 맞는지를 이제 판단하게 될 텐데 참 그런 상황까지 가서 안타깝고요. 일단 만약에 이대로만 진행된다 그러면 진짜 내년 총선까지 그냥 아무 무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 전에 빨리 좀 개정이 돼서 소상공인분들 소급 적용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빨리 되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 또 물어보세요. 소급 적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손실보상 2분기께 나온 상황에서 이 소급 적용 얘기도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요 공문이 끝났고요. 조만간 이제 상세 공문이 나올 겁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아마 이제 손실보상 이거에 대한 이제 중기부에서 아마 상세 공문이 나올 거예요. 행정 예고 공고문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손실보상 2분기 손실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이제 남아 계시고 여정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정보는 여기까지니까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 이제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잘 지내고 계시고 또한 추석 연휴 앞두고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오늘 또 이제 학교 강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여기가 이제 경희대 정문입니다. 오늘 캠퍼스가 너무 활기찬 거예요. 오늘따라 또 학생들 막 여기 보이죠. 동아리 활동, 이제 동아리 모집하고 있고 이제 오늘 경희대인데 수업이 있다 보니까 오늘. 근데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일상으로 회복이 진짜 다 됐구나. 왜냐하면 지난 학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뭐라 할까요? 아직 코로나 여파가 남아있는 캠퍼스가 그렇게 활기차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 2학기는 정말로 이제는 다 이제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거든요. 옛날로 돌아왔죠. 그래서 캠퍼스가 학생들도 많고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래서 이게 빨리 일상으로 회복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실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다봤던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는 그 경희대 앞에서 우리 학생들 동아리 활동, 동아리 모집, 동아리 가입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지금 캠퍼스는 이렇습니다. 요즘에 캠퍼스는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빨리 과거로 좀 코로나 있기 전에
상황으로 가서 돈도 잘 돌고 경제도 잘 돌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예전으로 돌아간 캠퍼스는 예전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굉장히 뭐 상쾌한 하루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오늘 또 여정답게 또 열심히 여러분 삶에 충실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늘 여러분께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또한 기원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있죠. 여러분 뭐 추석 앞두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더 건강하십시오. 추석 연휴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여러분 가족 모두의 큰 복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좀 기원해드립니다. 자, 우리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하려고 또 모인 거죠.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